안녕하십니까. PHGC입니다. 2021년 6월 24일 오늘의 나스닥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은 계속 말씀드리죠. 파동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일리 레포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살펴보는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4일자 파워포인트에는 좀 정리를 좀 했는데 24일자에는 지나간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지나간 걸 얘기를 하게 되면 22일자의 중요한 건 뭐냐면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가 갈렸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 있었던 거죠. 1, 2, 3, 4, 5, A, B, C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1, 2, 3파동에 대한 확장이 나와서 1, 2, 3-1부터 3-5까지 나올 거냐 거기에 대한 분기점이 어디가 된다고 했냐면 14204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3-5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락 A, B, C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지가 없다. 오로지 이제 3-5파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움직이는 모습 보고 제가 이제 장중 강의를 이제 끝내고 그때 같이 있던 분들하고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뭐긴 뭐야 도시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중요한 자리를 얘가 지금 돌파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못 간다 도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3-5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냐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면 3-5가 뻗어나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 계산을 하게 되면 0.96% 상승을 하게 되면 14404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이 14404 자리가 잠시 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파동에 대해서 77자리입니다. 거기가 77자리. 그러니까 77자리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3-5의 예상점, 끝점은 14404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14404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4404를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락 4파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하락 4파가 어디서 나오냐? 14404에서 나온다고 해도 하락 4파에 대한 깊이는 깊지는 않을 것 같다. 깊지는. 그러니까 여기 올라와가지고 14404를 찍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하락 4파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하락 4파가 A, B, C로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 앞전에 그저께 이제 설명드릴 때는 요 언저리 내에서는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14404를 찍고 내려온다면 요게 사라지고 요 언저리까지 볼 수 있겠죠. 요 언저리. 그러면 요 언저리의 값이 13900, 13850에서 14400 요 사이에 들어오겠네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요 사이에 또 자리값을 또 봐야겠죠. 그죠? 그럼 그 자리에 항상 볼 때 캔들의 색깔을 보지 마시고 현재 주가의 위치, 그 다음에 파동의 개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하시게 되면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850부터 14400까지에 걸려 있는 것들의 중에 보게 되면 저 밑에 뭐가 있냐면 23자리가 13960이 있어요. 13960이. 예, 그러면 77의 반대는 23. 그럼 여기서 얼추 그러면 하락 4파는 13960까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14404에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13404를 갖다 딱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리버리한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어리버리하게 되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팍 들고도 더 간다는 얘기고, 거기에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냐면 13404 언저리에서 탁 찍고 바로 밑으로 쭉 빠져야 됩니다. 쭉 빠져야지 하락 4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1, 2, 3파가 나왔고 이제 4파가 나올 때 이 4파가 한 개 파동으로 떨어질지 A, B, C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3파가 그 연장파가 나와가지고 3-5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4파는 A, B, C 파동 두 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A, B, C. 그러면 파동 두 개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14400에서 뭘 해야 되냐면 어리버리하면 안 됩니다. 14400 부근에서 값을 탁 찍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쭉 빠져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썩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빠지겠죠. 그러면 들썩하고 더 빠지는 요게 오늘 나올지 아니면 월요일에 나올지는 몰라요. 월요일 이걸 한 방에 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를 갖다 한 방에 빼지는 못합니다.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이제 조정 들어와서 빼야 되는데 이거를 한 방에 빼지는 못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 폭이 되게 이제 얕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얕을 것 같은 게 여기죠. 13850부터 14000 거기에서 13960 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13960 자리가 23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얘가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이제 이 값이 크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빠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14404를 찍고 밑으로 쭉 해서 A파 만들고 4-A파가 되는 겁니다. 4-A파. 4-A파는 이제 월요일 날 파동 분석에서 나오겠죠. 4-A파 나오고 그 다음에 4-B파까지는 오늘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는. 근데 4-C파는 오늘 만들기는 어렵다. 왜? 값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값이 14345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한 50포인트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50에서 60포인트. 틱수로 따지면 뭐 한 200에서 한 240틱 정도. 뭐 넉넉 잡으면 한 60포인트 정도까지 카운트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 상간 내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걸로 보이고, 14400 부근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14400 부근에서 슈팅으로 빡 쏘게 되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어리버리 한다거나 멈칫멈칫한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점은 14404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14400까지는 조정 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낫고, 14400 언저리에 와서는 관망을 하자. 관망을. 관망을 하고 매도 잡지는 그렇다고 매도 잡지는 말고 관망을 하자. 그래서 14404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때 매도를 앵겨붙던 매수를 앵겨붙던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다음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되게 되면 요게 윤곽이 나오겠죠. 윤곽이 나오게 되면 또 월요일 날 또 파동 카운트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데일리 레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린 게, 얘네들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너무 쉽게 말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오늘 거 맞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너무 쉽게 말을 바꾼다고 했는데, 이게, 얘네들이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연방정부, 그러니까 주가 51개나 되다 보니까 10인 10색인 겁니다. 어느 이제 은행 총재는 이런 말하고, 저런 은행 총재는 저런 말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자기가 이제 그 주의 대빵인데,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까지는, 테이퍼링 금리 구간에 하면 안 된다라고 어제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런데 오늘은
얘가 지금 이렇게 아틀랜타의 연방 총재 그 총재는 이게 원래 나왔던 그 파월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그 외에도 여러 어떤 주에서 얘기를 했던 2022년에 두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운들을 계속 이렇게 흘리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야말로 2022년에 나올 금리 인상이 왜 지금에 영향을 미치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어떤 그 찌라시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화끈해졌다가 또 싸해졌다가 이걸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에 또 이게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를 못해요. 그런데 또 한 명이 또 이런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다. 예, 그러면 그거는 시장에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언제 또 시장이 갑자기 얼굴색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릴지 모르죠. 그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제가 저 얘기를 하면서 지표 보는 방법, 길동이하고 길동이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더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렇게 매수로 다시 잡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떨어진 게, 딴 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 원유 재고량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펙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감산을 지금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감산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증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증산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원유 비축분이 중요해? 아니면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에서 그 증산을 할까 감산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해.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제는 실시간으로 이 기사를 못 봤어요. 촉보를 못 봤는데 결국은 증산을 하겠다는 내용 때문에 어제 오이 가격이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금리 우리 지금 한국도 결국은 미국보다는 먼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먼저 안 올리게 되면 거기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빠져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가 한 템포 더 빨리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면 우리 증시에도 악영향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체코가 이렇게 비중이 있는 동네는 아니에요. 비중이 있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걸로는 다가오질 않겠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에 파생시장에 전부 다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요소들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지금 이 가상화폐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가상화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암호화폐를 해요? 해선만 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고 나스닥만 해도 따끈따끈한데 오면 오일에 골드에 무슨 통화 종목들 막 들어가지고 유로화에 엔화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스닥 한 놈만 그냥 좁혀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이게 가상화폐 이게 단속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또 실제로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늘 이제 기사를 보니까 델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했냐면 화장실에서 스쳐만 갔어. 화장실에서 15분인가 그래요? 화장실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델타 바이러스 보균 연지를 모르고 화장실 들어오고 이 사람도 화장실 들어왔어. 1분 50초, 1분 50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게 같이 화장실 이용하고 다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코비드보다도 더 강한 센 놈이다. 그래서 지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건 미국에서 지배적 종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다. CDC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그 데일리 레포트를 올려가지고 그거 앞전 얘기를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재로 다가올 거라 이거지. 근데 이 악재에 뭐 해가지고 감염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 확 늘었다. 그 다음에 이게 확 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출입국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딱 둔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확 꼽을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쪽에 아까 했던 아틀랜타 총재가 얘기했던 나는 2020년대에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 찬성했던 7명 중에 나는 한 명이었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쪽에 델타 바이러스의 변종이죠. 코비드19의 변종인 그 참 강력한 이놈이 지금 서서히 지금 나래를 펴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하고 금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 문제들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이놈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 하락사파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그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하고 하락사파하고 딱 맞아지게 되면 하락사파가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더 깊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오늘 장만 잘 매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만 화이팅 합시다. 우리. 오늘은 조정 주면 매수. 양방향 매매를 하시려고 의외로 많이들 노력을 하세요. 근데 양방향 매매하니까 돈 되던가요? 양 싸다고는 잘 맞죠? 웬만하면 양방향 매매하지 마세요. 추세가 하방 추세면 매도로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추세가 상방이면 매도로 이렇게 매수로 이렇게 잡는 게 그게 올바른 거지. 조정 주면 진입인 거지. 그걸 이렇게 하루에 그 꺾이는 모양 보고 그냥 매도도 갔다가 매수도 갔다가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양 싸대기 맞으면서 계좌가 아주 시퍼렇게 모임들 날이 옵니다. 자, 아이고, 지금 화면 변경을 안 했었네. 데일리 레포트를 못 보았네요. 그럼 말로써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종목 분석할 때는요, 월봉, 주봉, 일봉, 240분봉, 이걸 분석을 먼저 큰 그림으로부터 먼저 한번 보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번 달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이 앞전에 얘기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월봉 돌아서 올라갈 때 이거는 상승으로 간다. 그게 요 자리였죠. 요 6월봉이 5월봉의 종가를 치고 올라갈 때, 돌파할 때, 그때부터 상방으로 간다.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언론 구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 모형도 이쁘장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주봉 하나에 우리는 다 털리죠. 일봉 하나 가지고 겁나는데, 주봉 하나면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봉도 보고, 실제로 이제 매매에 참고할 수 있는 건 240분봉, 그 다음에 120분봉, 60분봉, 이런 이제 봉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위치값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매매는, HA300이나 HA60으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120분봉, 120분봉도 뭐 어제 잠깐 좀 도지로 끝나가지고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기 도지, 그 다음에 여기 도지, 많이 답답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슈팅 하나 딱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슈팅 나왔는데, 이 슈팅에 뭐만 지키면 됩니까? 이 슈팅에 항상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여기 중심가를 많이 꺼놔요. 중심가. 기준이 되는 봉. 그러면 요 봉에 대한 중심가.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봉.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지나가 버려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지나갔죠. 그러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봉을, 중심가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뭘 착안할 수 있냐면, 요걸 착안할 수 있겠죠. 요걸 기준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봉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작은데도 일단 꺼놓고, 뭐냐면 1314328
14328 이거 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14328이 어떤 자리인지는 제가 또 틱봉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20분이네.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걸 볼 수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차트 세팅은요, 저기 정규 방송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 차트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 차트 세팅을 하시면 되고, 현재 차트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지저항선들, 그 다음에, FB 값들 이렇습니다. 아까 저기 했던, 14328 자리가 여기에요. 06자리. 06자리. 14328.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 것처럼 막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필연인 거지. 아니 왜 저 중요한 06자리가 저 자리가 되냐고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오늘 얘가 14 여기 06자리 이 06자리 훼손을 안 하고 터치를 하고 반등 주고 가게 되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저걸 깨게 되면 순간 더 하방으로 밀렸다가 이제 뭐 더 밑바닥에서 이제 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럼 1차로 이제 노려볼 자리는 요런 자리들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죠? 예. 이래서 뭔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접근 안 하고 공색깔 빨간색이라고 해서 매수, 파란색에서 매도, 이게 뇌동맥 하시면 계좌가 많이 아파요. 자, 그러면 오늘 나스닥 관점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촬영을 했고요. 항상 매매하시기 전에 여기에 오늘의 나스닥 관점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청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딱딱딱 찝히니까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